선원들은 또다시 조업 준비를 한다. 미처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도 못했을 시간이지만 선원들은 작업에 나선다. 지체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통발을 걷어올리는 양망 작업을 시작한다. 밤사이 파도가 거칠어지고 비바람까지 불기 시작했다. 양망 작업 역시 선원들의 분업으로 이루어지기에 누구 하나 게으름을 피울 수 없다. 자동화 장치가 달린 기계로 통발을 끌어올리지만 통발에서 봉장어를 분리하는 것은 일일이 선원들의 손길이 필요하다. 매장이 지금 한참 새벽 시간에 장이 오지요. 우리도 뭐 할 수 없죠. 뭐 새벽 시간에 이 작업을 해야 뭐 시간이 많아지니까 항상 이 시간 되면 일 나가지고 일로 합니다. 졸음도 이겨내며 새벽 작업을 해야 하는 봉장어 작업. 봉장어는 수심 100m 모래바닥에서 서식하기에 양식이 불가능한 어종이다. 오로지 선원들의 땀방울 어린 노고 끝에 우리 식탁 위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점피 말이죠. 이야, 이 작업이다 작업. 이거 우리나라에서 양식도 안 되고 자연산. 이거 진짜 이거 뭐 우리가 말할 때 진짜 뭐 말할 게 없죠 이거. 진짜 이거. 건강에 좋나요? 예. 건강에 좋아요 먹으면? 예, 이거는 뭐 양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순수하게 청정해역에서만 나는 그 자연산입니다. 선원들에게 우리나라 청정해역에서 잡아올린 자연산 봉장어는 자부심이나 마찬가지다. 과거부터 좋은 육질로 일본 수출이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 이런 자부심이 몰려오는 졸음과 추위, 또 거센 파도를 견딜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춥지 지금 새벽에는 좀 춥네. 춥죠? 새벽부터 시작된 양망 작업은 오전 11시가 넘도록 계속되었다. 하지만 고된 작업 끝에 걷어올린 통발에선 장어의 모습은 간간히 보일 뿐이다. 선원들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이렇게 결과가 좋지 못할 땐 작업하는 손이 더욱 무겁게만 느껴진다. 뭐요? 꼼장어. 예. 뭐요? 걷어올린 통발은 장어를 빼낸 후 운반 기계에 던져 넣는다. 기계에 의해 통발은 선미로 운반되는데 막내인 중국인 선원이 차곡차곡 쌓아 올려 정리한다. 드디어 10시간 만에 7,000개의 통발이 모두 걷어올려졌다. 과연 복림호는 얼만큼의 수확을 거뒀을까?
출항 4일 만에 물칸 한 동인 400kg의 붕장어를 얻었다. 꼼장어. 먹장어는 붕장어보다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지만 많이 잡히지는 않는다. 출항 일주일째. 그동안 조업 결과가 좋지 못했던 복리모가 오랜만에 많은 양의 붕장어 수확에 나섰다. 통발마다 3년 이상 된 붕장어들이 축하라도 하듯 힘찬 꼬리짓을 한다. 그런데 선원들이 어렵게 잡은 장어들을 바다로 던지고 있다. 35cm 밑에는 딱 살라준다고요. 아, 살려줘요? 왜 살려줘요? 그거는 이제 그 살라주냐 피해가지고 어두운 게 좋아하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것 역시 바다 선원의 지혜다. 기나긴 양망 작업이 끝이 났다. 선원들은 다음 투방 작업을 위해 작업복과 배를 깨끗이 청소해둔다. 힘겨운 과정을 거쳐서일까? 이번 조업에선 만족할 만한 양의 붕장어들이 잡혔다. 물칸 가득 붕장어들이 채워졌다. 몇 마리 된 것 같아? 붕장어들이 은빛 몸매를 뽐내며 그물 한가득 춤을 추고 있다. 다음 조업을 위해 잡힌 붕장어들은 다른 물칸으로 이동된다. 국내산 붕장어는 고단백질의 육질이 맛있어 특히 일본에서 인기가 좋다. 많이 들 때는 이 두 칸, 한 손에 고기 두 칸 다 차요. 붕장어는 다른 어종과 달리 냉동이 아닌 활화 상태로 보관해 항구로 가져가야만 한다. 그래서 물칸의 수온은 10도를 항상 유지해야만 한다. 죽으면은 가격이 없으니까 오로지 우리는 뭐 하루로 해가지고 살리가지고 육지를 운반을 해야 이 돈이 되니까 고기를 다 살리가지고 들어가고 있어요. 물칸에 이동된 붕장어는 2차 선별 작업을 거치는데 심해에 사는 붕장어가 때로는 수압차를 이기지 못하거나 먹이를 많이 먹어 물칸에서 자연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죽은 붕장어들은 배에서 따로 쓰여진다. 반찬. 반찬에 먹어요? 반찬. 그리고 죽은 붕장어들을 반드시 제때 골라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거치는 놈에는 산놈도 잘 안 살고 죽은 걸 썩어버리거든요.
죽은 장어들은 내장을 제거한 후 깨끗이 다듬는다. 깨끗이 씻어낸 붕장어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말려두는데, 이렇게 손질한 붕장어는 선원들에겐 저녁 반찬으로 매일 식탁에 오른다. 이날 저녁 역시 붕장어 튀김 요리가 선보여졌다. 기름에 바삭바삭 튀겨지는 소리가 먹음직스럽기만 하다. 이거 양념보다 더 맛있다 보잖아. 치킨보다. 이거 뭐있어? 장어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대가리라 머리. 어느새 해가 또 저물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바다는 고단함 속에 강한 성취감을 주는 것이다. 일한 만큼 거둔다는 인생의 진리를 선원들은 매일 바다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출항 9일째. 여전히 선원들은 폐구물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정종호 선원의 얼굴이 심상치 않다. 지난 조업 중에 독감에 걸렸지만 제대로 쉬지 못했던 탓일까? 그는 몹시 지쳐 보였다. 감기 괜찮아요? 결국 탈진하고 말았다. 하지만 불과 몇 분 뒤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그는 또다시 작업에 나섰다. 오늘도 역시 밤 11시가 넘어서야 저녁 식사 시간이 주어졌다. 선원들이 모두 숙소에 모여 식사를 하는 동안 식사를 담당했던 선원이 식판을 들고 선장실로 향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잠시도 조타실을 비울 수 없는 선장의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서였다. 그냥 항상 조타실에 뭐 혼자 많이 있으니까 이거 바깥에 다른 배들이 또 우리 배를 접근하는 거 하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아니 항상 뭐 조타실을 비우는 일은 없지. 선장은 30년이 가깝게 반복된 생활이지만 그에게 고독한 바다 생활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다. 땅바다 노는 자체가 장 뭐 쓸쓸하고 애롭고 뭐 그렇지. 혼자 먹는 뭐 밥상이 뭐 밥이 뭐 맛이 있겠어? 추어탕이네. 거친 파도와 비바람, 그리고 고된 노동을 이겨내고 있는 선원들. 하지만 이들 역시 매일같이 반복되는 바다와의 고독한 싸움을 이겨내기란 쉽지가 않다. 힘든 점은 바람 좀 불고 그럴 때 좀 힘이 들고 바다에서 너무 오래 생활하다 보니 그때 좀 힘들고. 잠도 많이 못 자고 하루에 이제 많이 자면은 5시간, 그렇지 않으면 4시간. 출항할 때 들어가가지고 뭐 한 달 만에 2달 만에 육지에 들어가가지고 가족들하고 뭐 한 며칠 있다가 한 2, 3일 있다가 바다에 나오려 하면은 그게 제일 힘들어요. 너무 가족들하고 오랜 시간을 떨어져 있으니까
하면 애한테 미안고 뭐 애기 엄마한테도 좀 미안고 그렇지 뭐 힘이 들어도 가정을 생각하고 항상 할 수 있는 데가 열심히 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뭐. 1분 1초가 아까운 뱃생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미끼를 준비한다. 붕장어는 잡기 전까지 준비 과정이 길다. 출렁이는 배안은 어느새 작업장이 된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바늘 하나하나 오징어를 끼우고 또 끼운다. 도착할 때까지 계속 요거 끼웠어야 돼요? 예예. 몇 시간? 몇 시간이든 일단 끼나야지요. 네? 많이 끼어야지.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도 있고. 요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투선 준비됐나? 깃발을 내리며 올해 첫 붕장어 잡이의 시작을 알린다. 이들이 바다에 투하하는 것은 주낙. 주낙이란 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달아 물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 어구를 말한다. 주낙은 바다에 던지고 끌어올리는 시점이 중요하다. 고기 종류에 따라 이게 그 먹는 시간이 있어요. 중요한 저녁에 뭐 가자미나 아침에 이런 식으로 차고 중요합니다 그게. 오후 4시부터 시작된 투승 작업은 해가 져도 끝나지 않는다. 망망대해 속을 알 수 없는 바다. 선원들이 수작업으로 끼운 오징어는 줄지어 바다로 들어간다. 주낙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외줄 낚시보다는 어획량이 좋다. 꼬박 그 자리에서 벌써 300여 개의 주낙통을 비웠다. 아유, 고생하셨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이게 4-5시간 이렇게 하시고 나면 허리 안 아프세요? 아프지요. 추운데 안 아플 리가 어디가요. 파도가 세면 더 힘드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파도가 치면은 몸을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2배는 힘들어요. 아무래도. 새벽 4시 선원들이 더 바빠진다. 야행성인 붕장어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다. 벌레처럼 감았다 풀어주는 양승기에 줄을 끼워 아까 내려놓은 낚싯줄을 끌어올린다. 올해 첫 붕장어 잡이라 선원들 모두 긴장 상태. 과연 붕장어는 걸려들었을까? 선장 역시 초조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때 캄캄한 바다를 뚫고 세차게 꼬리를 흔들며 붕장어가 모습을 드러낸다. 등 쪽에 암갈색을 띠고 있는 붕장어는 배 지느러미가 없는 게 특징이다. 첫 조업치고는 나쁘지 않은 출발이다. 붕장어는 80에서 100m 아래 흙 속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양식이 불가능하다. 또 바다 밑이 어두워져야 활동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야간에 잡는 것이 유리하다. 붕장어는 일본말로 안하고 우리나라에선 흔히 바다장어라고도 부른다. 내내 마음을 졸였을 지혜용 선장. 이제 한숨을 돌린다. 산줄이 좀 올라오는 것 같네요, 선생님. 글쎄 뭐 해봐야지. 이게 워낙 기니까 하다가 또 고기가 또 빠지는 데는 빠지고 또 무는 데는 물고 이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뿐. 나머지는 바다가 허락해야 한다. 고기를 올린 지 1시간이나 지났을까. 파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만선을 기대하는 만이로. 파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잦아들기는커녕 더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만이로를 위협한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선원들. 조타실 역시 한치 앞이 보이질 않는다. 지금 기상특보가 내려가 있으니까네 그 다치지 않도록 그 안전하고 해가지고 저걸 해주기 바란다.
이날 파도의 최대 높이는 4m.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여기 서 계시기도 쉽지가 않겠어요. 배가 흔들려서. 힘들지요. 더군다나 저처럼 뚱뚱한 사람이 이제 서 있기는 좀 힘들지. 이 정도 날씨면 15톤 이하의 선박은 아예 출항이 금지된다. 30톤의 만일호도 휘청거릴 지경. 2인 1조로 선발을 맞추고 있는 외국인 선원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시시각각 변덕스런 날씨와 마주한 지 수년째. 이젠 익숙해질 때도 됐지만 바다는 언제나 속을 알 수 없는 곳이다. 조성하는데 이상 없나? 방구 그 저녁통 방향을 반대맞잖아. 안 튀도록. 거센 파도를 피해 준학통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제 몸 가누기도 어려운 상태. 한 발 한 발 걸음 옮기는 것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성난 파도에 강풍까지 이들을 위협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조업을 위해 꿋꿋이 준학통을 정리하는 선원들. 다행히 어구는 안전하다. 만선의 꿈을 안고 온 항해길. 첫날치고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이들을 휩쓸고 지나간다. 수평선 너머로 몸을 감췄던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 아침부터 기진맥진한 선원들. 새벽까지 사투를 벌이던 바다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붕장어 잡이도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붕장어는 바닷물이 유입되는 수조에서 육지로 돌아가는 날까지 활어 상태로 보관된다. 성대현 갑판장, 이 자리에서 꼬박 몇 시간째인지 모른다.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양성하세요? 한 10시간 해서 11시간 정도? 몇 시까지 보통 하세요? 끝날 때까지인데 보통 3시, 4시 돼야 끝나요, 오후에. 새벽 4시에 시작이나요? 예. 비타민 A와 칼슘이 풍부한 붕장어는 기력 회복과 노화 방지에 탁월하다. 보양식으로 붕장어를 찾는 이들이 많다 보니 부산 근해에선 경쟁이 치열하다. 어선 수에 비해서 조업구역도 좁다 보니 일본 가까운 해역까지 고생스러운 길을 택하는 것이다. 어젯밤 출항 첫날부터 모진 파도와 추위 속에 지칠 대로 지쳤을 선원들을 위한 특식이 준비되고 있다. 갓 잡은 붕장어로 만든 장어 매운탕이 오늘의 메뉴. 장어와 함께 말미잘 같은 바다 재료를 듬뿍 넣고 고추장을 풀어서 만든다. 이건 아마도 뱃사람들의 고된 노동에 대한 작은 특권일 것이다. 장어 매운탕 한 그릇이면 보약이 따로 부럽지 않다. 외국인들은 한국 음식에 서툴기 때문에 요리는 한국 선원이 도맡는다. 육지에서 가져온 밑반찬들. 여기선 김치 한 조각도 소중하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상차림을 돕는다. 아, 족밥이다. 오늘의 주 메뉴인 장어 매운탕. 붕장어 잡입의 선원들은 이를 십전 대보탕이라 부른다. 내내 찬바람을 맞았던 선원들에게 이 따뜻한 국물은 헛헛한 속을 채워준다. 그러나 배 위에서의 식사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바람 많이 배 많이. 저거는 처음엔 네 발로 기어다녔죠. 적응을 하니까 그만큼. 오늘 그래도 날씨 좋은 겁니다. 간밤에 아찔했던 기억도 이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어느새 사그라진다.
맛있어요. 네. 맛있다고요? 네. 맛있어요, 좋아. 그러나 뱃사람들은 웬만해선 과식을 하지 않는다.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조금 부족한 듯 식사를 마친 만이로 선원들. 선장은 이마저도 할 수 없다. 이 밥을 잃어가면서 밥을 먹는다고. 고라부터 꼬시리 하고 용왕님한테 버리고. 고기 좀 잘 잡히라고요? 고기도 많이 잡고 사고도 안 나고 잘해달라고. 밥 한 술 넘기는 순간까지 키를 놓을 수가 없다. 삼시세끼를 다 이렇게 넣나요? 저녁에는 이제 조금 종료가 되니까 한컵 한번 이제 먹고. 그러나 지혜용 선장은 좋으니 싫으니 해도 이 일을 천직으로 여긴다.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눈을 뜨고 조업에 나설 채비를 한다.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습니다. 출항 5일째. 이제 내일이면 만이로는 육지로 돌아간다. 그런데 오늘도 첫 출항 때처럼 파도가 거세다. 어제 쳐놓은 낚싯줄을 건져 올리는 선원들. 아직 몸도 추스리지 못한 상태다. 예, 오늘 좀 날씨가 좀 안 좋네요. 그래도 바람 좀 불 것 같네요, 오늘요. 이런 궂은 날에는 작업 속도도 더딜 뿐 아니라 심적으로도 위축된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육지는 봄이라지만 새벽 바다의 찬 기운은 아직도 매섭다. 어쩐 일인지 잘 보이던 붕장어마저 보이질 않는다. 아니 안 올라와요? 야, 안 올라오네요. 야. 그러나 물러설 수는 없다. 오늘 제대로 잡지 못하면 귀향이 하루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성난 파도 앞에서도 계속되는 조업. 바다는 야속하기까지 하다. 좀 더 해봐야지. 기다리는 것도 뱃사람의 숙명이다. 얼마나 더 시간이 흘렀을까? 먼 항해의 조업은 이렇듯 매일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이다. 그런데 이때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자, 그거 저 뒤에 빨리 출석 걸으라고. 뒤에 잡아봐라. 당겨봐라. 아, 또 세게 가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설상가상 낚싯줄마저 끊겨버렸다. 낚싯줄을 찾지 못하면 그나마 잡은 붕장어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다. 선원들은 비상상태. 어디로 갔노? 핵적을 어디로 갔노? 그동안의 수고가 헛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 선장도 낚싯줄의 예상 경로를 따라 배를 운전한다. 이 20분쯤 지났을까. 다행히
수면 위에 띄어놓은 부표를 찾았다. 선원들은 이제야 비로소 한숨을 돌린다. 재빨리 부표를 낚아채고 부표에 연결된 낚싯줄을 양승기에 건다. 그게 한 번 분실해버리면 손실이 엄청나겠습니다. 이제 우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손해가 많죠. 우가 붙어 있을 경우에. 다행히 이번에는 우가 붙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기줄만 단순히 날아간 거니까. 큰일 날 뻔하시네요. 뭐 비일비재하게 가끔씩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 선장과 이 선원하고 이 사인이 안 맞으면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기상이 안 좋을 때 이런 데는 이제 시간 소요가 엄청 많이 되죠. 시간적. 그래서 막 그냥 햇줄이 많이 안 붙어 있다 하든가 이러면 포기하고 가버리는 수도 있고 이 시간적인 손해가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 날 조업이 썩 좋지 않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만이로. 투승 지점은 수온과 수심 그리고 선장의 경험으로 정한다. 과연 옮긴 곳에서는 붕장어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기대를 걸어보지만 아까와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거기가 어제 바다인데. 기대는 실망감으로 바뀌고 애꿎은 녀석만 모습을 드러낸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네? 이제 반도 못 잡았어요. 반도 못 잡았어요. 선장도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간다. 햇빛을 봐서 반도 못 하겠다. 이때 바다를 주시하는 선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일본 중학교 오네. 저 오면 또 조업이 안 되는데. 저 오면은 저 지도서를 불러버리면 일본 배 우세라고 또 지도장을 보낸다고 나가라고. 원래 바다는 우선 먼저 점유한 사람 우선권이라고 업 협정에 체결되어 있는데도 그 상황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저 작은 배 지금 한 10톤도 안 되는 저 한 척이 예를 들어 지금 오늘 같이 투성되면 지도선이 와버린다고. 그럼 내일부터 여기 조업 못 해. 오늘은 여러모로 상황이 도와주질 않는다. 저 배들하고 지금 오늘 저녁에 놓으면은 어구 트러블이 생긴다고. 어? 첼라 해가지고 끝내고 내일 오후에 도착해가지고 여기 다음 항차는 보고 오고 싶을 거라고. 예? 밖에 보고를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대로 지금. 어? 충분합니다. 그럼 시작하자. 결단을 내리는 지혜용 선장. 지친 선원들의 항해를 하루 더 연장하느니 철야 작업을 택한 것이다. 남의 바다이다 보니 시집살이를 해야 한다. 억울하죠. 옛날에 여기 다 공해상이었을 때는 참 한국에서는 여기가 어선 세력도 좋고 엄청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참 문제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선원들. 손발의 감각이 무뎌져 있다. 커피 한 잔으로 잠시 피로를 날려본다. 밤샘 철야 작업을 앞두고 배에서의 만찬이 벌어졌다. 찌끈 가만히 찌끈. 선원들에게 기운을 북돋아줄 삼계탕이다. 때로는 시련을, 때로는 행복을 주는 바다. 오늘 밤 또 어떤 험난한 여정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부러울 게 없다. 진짜 맛있어? 진짜 실려. 아 이거 이들 곁에서 피로도 잠시 쉬어간다. 잠시 뒤 본격적으로 재개된 마지막 철야 조업.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다행히 자취를 감췄던 붕장어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다. 안도의 숨을 내쉬는 선원들. 이 정도면 돌아가는 길이 서운하진 않을 것이다. 아까보다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고기 한 마리 더 올라오면 기분 좋죠. 씨알도 좀 굴래. 이 시간대에 따라서 이 차이가 난다고.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는데요? 뭐 기대까지야. 뭐 오늘 낮에 좀 못 잡은 거 조금 보충이나 하면 되겠죠. 줄을 당기는 족족 제법 큰 붕장어가 걸려 있으니 선원들도 덩달아 신이 났다. 그 와중에도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붕장어의 무게를 재서 일본 수산청에 보고하는 일이다. 오늘 하루 잡은 붕장어만 해도 700kg. 긴긴 밤이 헛수고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붕장어 풍년이다. 이 순간 만감이 교차한다. 끝났네요 이제. 느낌이 어떠세요? 상쾌하죠. 상쾌해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들어가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5박 6일 가장 많은 소가리를 했을 지혜용 선장.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사람이 그 욕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욕심, 희망 항상. 뭐 만족이라는 거 뭐 만선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죠. 조금 뭐 뭐 욕심만큼 자주 못됐지만 뭐 아무 사고 없이 뭐 적당히 잘 들어가는 거예요. 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오랜 바다 생활은 그에게 자족을 알려줬다. 추락 6일째 수평선 너머로 몸을 감췄던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 만일호는 육지를 떠난 지 엿새 만에 부산 기장으로 향한다. 얼마 만에 보는 육지인가. 떠나온 곳을 보는 것만으로도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떠나온 날처럼 항리양은 여전히 평화롭다. 고생 많았지요. 수고했어. 마중을 나온 선장의 아내. 남편의 얼굴을 보니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딱 육지 발질이 고생. 선장의 아내로 사느라 육지에 있으면서도 편히 잠드는 날이 별로 없다. 배 들어오면 이제 한시름 놓으시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들어왔을 때 제일 기분 좋죠. 그러나 이게 작업의 끝은 아니다. 붕장어 하역이 남아있다. 생물이다 보니 작업이 지체되면 신선도가 떨어진다. 5박 6일의 항해로 오던 붕장어의 양은 총 3,000kg.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러니 하역 작업도 만만치 않다. 하역을 마친 붕장어는 중도매상들에게 곧바로 팔려나간다. 네, 그냥 675요. 자갈이 1kg는 675. 네,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렇듯 뿌듯한 순간이 있기에 어부들은 내일 또 험한 바다로 나가는 것이 아닐까. 장어를 유인하자면 질 좋은 미끼가 필수. 장어에겐 바다에서 갓 잡은 굵은 멸치가 최고의 먹이다. 신선도를 위해서 급냉동시킨 멸치를 장어가 먹기 좋은 크기로 미리 손질해야 한다.
얼만큼 왔을까? 선장이 보내는 신호에 맞춰 투망 작업이 시작된다. 투망 작업은 한꺼번에 대여섯 가지의 일이 동시에 진행된다. 밧줄에 통발을 고정시키는 일이 먼저, 곧이어 맞은편 작업자가 미끼인 멸치를 넣는다. 두 사람의 호흡이 맞아야 실수가 없다. 두 가지 작업이 끝난 통발은 곧바로 바다로 던져진다.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규칙적이고 정확히 진행돼야 하는 투망 작업. 쉬운 듯 보이지만 그 양을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진다. 몇 개나 달리는 거예요? 13,000개. 최소 13,000개의 통발을 하나의 긴 밧줄에 모두 매달아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밧줄의 길이만 100km에 육박한다. 준비해둔 통발 중 한 개도 빠짐없이 밧줄에 고정시키는 작업은 단순하지만 집중을 요하는 일이다. 미끼를 넣는 일도 마찬가지다. 특히 냉동시킨 멸치가 상하지 않도록 빠른 손놀림이 요구된다. 내가 나가는 길에 칼을 이어줘야 되니까 민기 생기면 고기가 안 들어가지. 고기가 있는데 고기가 있어야 장어가 들어가지. 모든 일이 그렇듯 장어의 어획량은 첫 작업인 투망 작업에 달려있다. 어장의 위치를 잘 잡아야 하고 신속 정확하게 통발을 달고 미끼를 넣어줘야 한다. 힘들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체험 하는 사람이 못 한다니까. 발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러는데 허리도 아프고. 나름 뱃일로 잔뼈가 굵어진 사람이라도 계속되는 반복 작업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 몇 시간 동안 작업하시는 거예요? 7시간 반 정도 해야 돼요. 투망 작업만요? 예. 그야말로 지루하고도 고된 투망 작업. 수만 번 돌릴 새 없이 일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투망 작업을 중단할 수 없기에 끊김없이 작업자만 교체한다. 짧은 교대 시간, 선원들은 우선 허기를 채운다.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먹고 이러고. 작업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 다른 선원들과도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휴식 시간. 여유가 없다. 힘들지 아무래도.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이제 잠 자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오래 누적된 피로를 풀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소중한 시간이다. 선원들이 교대로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작업은 쉬지 않고 이어진다. 번개처럼 휴식을 취하긴 했지만 벌써 몇 시간째 이어진 작업에 선원들은 말을 잃었다. 이제는 말할 기운도 아껴야 한다. 그저 통발들이 무사히 바닷속에 자리 잡길 바랄 뿐이다. 어느새 어둑해진 바다. 환한 대낮에 시작된 투망 작업이 저녁이 되도록 끝나지 않는다.
인내심 강한 선원들에게도 한계의 시간에 다다르고 있다. 힘들어도 멈출 수 없는 작업. 선원들의 몸은 긴 시간의 노동에 무감각해진 지 오래. 기계적인 움직임만 남았다. 밤인데도 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한 30분만 있으면 끝나가. 아, 그래요? 힘드시죠? 뭐, 우짜끼리가 이제 가족들하고 다 위에 살려고 뭐 열심히 해야지. 그래요? 이 보니까는 계속 단순 반복이에요. 네, 맨날 매일 똑같은 일로 매일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일 계속 그대로. 그래도 무슨 일이든 끝은 있는 법. 밧줄이 모두 바다에 잠겼다. 장장 8시간 가까이 이어진 투망 작업이 마무리되는 순간 선원들의 마음도 홀가분하다. 들어가서 밥 먹고 자야지. 그래요? 긴 작업 과정 동안 둘러붙은 고된 노동의 피로를 씻어내는 선원들. 오늘 끝나신 거예요? 예, 예. 이렇게 하루 끝나시면 어떠세요? 이제 끝난 게 아니지. 이제 반 했습니다, 반. 한 3시간, 4시간 자갖고 일 나가지고 또 땡겨가야지. 그래요? 진득한 바닷바람을 씻어낸 선원들은 오랜만에 선원실로 내려간다. 곧이어 차려지는 저녁밥상. 실로 오랜만에 맛보는 제대로 된 끼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편하게 앉으시는 거예요? 7시간 반, 7시간 반. 7시간 반이요? 일 잘하고 밥 먹는 게 제일 맛있지. 아, 그래요? 예.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린 게 그렇다 아닙니까? 시간 많이 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되게 하는 일이 되나. 시장을 반찬 삼아 서둘러 해결한 저녁밥. 시계는 어느새 한밤중을 향해 간다. 육지를 떠나 실로 오랜만에 누려보는 휴식. 선원들은 곧 달콤한 잠에 빠져든다. 약 4시간 후 선원들은 선장의 신호에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킨다. 피곤이 풀리기엔 부족한 시간. 하지만 지체할 수 없다. 깊은 바닷속에 던져두었던 통발을 건져낼 시간이다. 과연 장어가 잡혔을까? 좁은 통발 속에서 얌전히 자리를 잡은 장어. 통발을 건져 올릴 때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장어가 줄지어 모습을 드러낸다. 좁기 40-50cm는 돼 보이는 장어들. 바다의 기운을 그대로 담고 있는 영양 덩어리다. 통발이 줄지어 올라오면서 바빠지는 사람들이 또 있다. 통발을 떨구고 난 밧줄을 정리하는 사람들. 100km가 넘는 밧줄은 제때 정리해야 뒷일이 수월하다. 잘 뽑아놔야 얘를 후 키는 사람이
편하거든요. 이걸 잘 보고 나가야 됩니다. 밧줄 정리도 내공이 쌓이면 결과물이 다르다. 분명 사람이 하는 일인데 기계처럼 정확하다. 우리 있는 부분만 딱딱 던지시네요. 꼬다리 부위만 던져야 꼬다리를 낄 수가 있다. 이거 노하우가 필요하겠어요. 기술이 필요하지. 아, 그래요? 무엇이든 거저 얻어질 수는 없는 법. 오랜 세월의 작업에서 얻은 지혜로 노동의 고됨을 드러낸다. 그런데 그 사이 통발을 확인하는 쪽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연이어 올라온 통발 속이 텅 비어있다. 선원들의 표정에 언뜻 근심이 어린다. 이년씩 적자 적자. 이 정도예요? 안 되는 거로 나도. 뭐 이적으로 안 되는 거지. 이게 바다는 알 수가 없나 봐요. 그렇지. 바다 원래 바다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거. 그래요? 뜻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힘든 노동의 결과물이 없다는 사실은 선원들을 맥 빠지게 만든다. 고기가 좀 잡히야 기분도 좋고 이렇게 고기가 좀 안 잡힌 게는 좀 기분이 좀 별로 안 되네. 그런데 악재가 겹쳤다. 통발을 매단 밧줄의 행렬이 멈춘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선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돈다. 오늘 오는 게 끊어졌잖아요. 장애물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어장 끌어오네요. 이럴 때마다 기분도 별로 안 좋으시겠어요. 안 좋지요. 반대에 좀 쉬는데. 바닥에 장애물 있는 거 자꾸. 레이더를 통해 끊어진 밧줄을 찾았다는 신호. 잠시도 지체할 수 없다. 과연 잃어버린 밧줄을 찾을 수 있을까? 선원들의 손끝에 힘이 들어간다. 속이 타는 건 선장도 마찬가지다. 어장에 동가리가 놔두고 이러면은 뭐 한 8시간 양망할 거로 한 10시간 정도 돼요. 시간이 그 정도로 이제 선원들이 되지. 일단 표적물을 향해 닻을 던져놓은 상태. 조심스럽게 닻을 당겨본다. 성공이다. 지체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서둘러 작업을 재개하는 선원들. 통발의 행렬도 다시 시작됐다. 어느새 밝아진 하늘. 하지만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대체 얼만큼 진행된 걸까? 끊임없이 올라오는 통발들이 야속하기만 하다. 게다가 헛손질만 여러 차례. 선원들의 어깨에 묵직한 피로가 쌓인다. 선생님 아침이에요. 안 피곤하세요? 생활인데요.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앉아서 계속 하니까 다리는 약해지고 어깨 팔하고 어깨가 많이 무리가 많이 가죠.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있습니까, 설상가상, 기계가 또 멈췄다. 다급해진 선원들.
다행히 재빠른 대처로 한 번 더 위기를 넘겼다. 선원들은 가슴을 쓸어내린다. 불이 잘 끊어지나 봐요. 아주 오래되면 이제 작은 오래 하면 줄이 좀 약간 흔들이 되면 연이은 사고 발생. 이번엔 또 무슨 문제일까? 선원들이 재빨리 수습한 것은 버려진 채 바닷속을 떠다니던 그물뭉치. 다행히 이번에도 큰 문제로 이어지진 않았다. 자칫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폐어구들. 양망 작업은 바닷속 수많은 장애물들 때문에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다. 다행히 작업이 끝나갈 때쯤 올라온 통발 속 사정은 나쁘지 않다.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사고 때문에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고서야 끝을 보인 양망 작업. 다음 작업을 위해 청소는 필수다. 7시간이 넘는 투망 작업과 10시간이 넘는 양망 작업 끝에 얻은 귀한 수확물. 만족스럽진 않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부끄럽지 않다. 어차피 바다가 주는 만큼만 가져가야 한다는 걸 선원들은 잘 알고 있다. 고기 많이 있으면 고기 죽는다 아닙니까? 하면 도장 나눠주는 거예요? 예, 많이 하면 고기 두 굽입니다. 육지에 도착할 때까지 장어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도 선원들의 중요한 임무다. 여러 개의 수조의 장어를 적당히 나눈 후에 선별 작업도 해주어야 한다. 눈대중으로라도 비슷한 크기의 장어를 모아주어야 계산이 쉽다. 너무 작으면 반찬도 안 되고 어중간하잖아. 설도 못하고. 아, 그거는 놔주는 거예요? 키야가 작아. 키워서요? 여기에 담으시는 거예요? 반찬. 반찬이요? 고된 작업으로 바닥이 드러난 선원들의 에너지를 채우는데 장어만한 보양식은 없다. 특히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장어는 신선한 만큼 맛도 좋다. 날 좋으니까 만나놨다가 반찬에 먹고. 아, 많이 줬잖아요? 네. 봄에는 안 개끼고 날씨가 안 좋은 날이 많으니까. 네. 날 좋을 때 나가갖고 만나놨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반찬에 먹으란다. 봄철에는 쉽게 만날 수 없는 맑은 날씨. 힘든 작업 후에 쉬고 싶기도 하련만 부지런한 선원 덕분에 동료들은 별미를 맛볼 수 있게 됐다. 양망 작업 후
선원들의 짧은 휴식 시간에도 배는 항해를 멈추지 않는다. 지금은 선장이 바쁜 시간. 다른 포인트로 가시는 거예요? 네, 다른 이제 여기서 뭐 의약국 없어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작업을 한번 해보긴 거죠. 연락을 한번 해보고. 지난번 험난했던 양망 작업이 자리를 잘못 잡은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선장은 마음이 쓰인다. 의약고가 좋으면은 뭐 선장도 당연히 뭐 선원들 보기도 뭐 이야기도 뭐라 그러거든요. 뭐라 그러고 또 고기 안 들면은 또 함부들 못 하니까 뭐 선원들도 고기 안 들면은 뭐 일할 맛이 잘 안 나지. 쾌청한 날씨 때문일까? 이번엔 왠지 예감이 좋다. 오징어 매개를 놓고 들어가는 오징어. 새로운 바다에서 다시 시작하는 장어잡이 준비. 이번엔 멸치 대신 오징어가 미끼다. 됐다. 오징어 역시 신선도를 위해서 잡자마자 급속 냉동시킨 것이다. 멸치보다 크기가 큰 오징어는 미끼로 사용하기 위해서 손이 더 가야 한다. 장어가 사람보다도 입맛이 더 갖다 주고 좋은 것들만 먹는다고. 요 지금 썰고 있는 이 오징어는 요 동해상에서 잡은 오징어들이다. 저 대역산이고 저 서쪽 바다에 잡은 오징어는 빈내도 많이 나고 그런데도 굶으니까 게임이 안 돼. 이 오징어 붙었다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만큼 장어가 입맛이 따뜻하다. 미끼를 바꾼 덕분에 할 일이 늘었지만 선원들은 불평하지 않는다. 그저 장어가 많이 잡히기만을 바랄 뿐이다. 희망이 담보된 노동은 더 이상 힘들기만 한 작업이 아니다. 또다시 길고 긴 투망 작업이 시작됐다.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른 손놀림에 작업은 물 흐르듯 진행된다. 이번엔 비장의 무기 오징어까지 합세했기에 기대가 크다. 선원들의 기대를 한몸에 하는 통발의 임무가 막중하다. 장어가 많이 좀 들어야 될 텐데. 그 바라지 고기 안 잡히는 도 잡힙니까? 한 7월달이나 되면 그때 이제 많이 고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7월달에요? 네. 어느새 또다시 어둑해진 바다. 선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린다. 어선 가까이에 또 다른 배가 나타난 것이다. 선원들의 손놀림이 더욱 바빠진다. 혹시라도 길게 늘어진 통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뚜리로 가면은 뚜리에 가면 도가리가 납니거든. 도가리 끊기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빨리 가라앉아야 돼. 표지판도 신호등도 없는 바다 위. 언제라도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바다 위 작업이 더 고된 이유이기도 하다. 투망 작업이 끝나고 정확히 4시간 후 어김없이 양망 작업이 이어진다. 한껏 기대를 걸었던 이틀째 장어잡이. 다행히 성적이 나쁘지 않다.
그런데 어째 파도가 심상치 않다. 거친 파도 때문인지 줄곧 모습을 드러내던 장어도 자취를 감췄다. 게다가 파도는 더 거칠어지기만 한다. 새벽부터 고생하시는데 이게 또 잡혀야 될 텐데. 거기가 많이 안 되네. 아 근데 안 피곤하세요? 네, 맞습니다. 힘들어도 장어만 많이 잡힌다면 피로가 덜할 텐데 야속한 풍발은 연신 텅 빈 속만 드러낸다. 조금씩 지쳐가는 선원들. 휴식이 필요한 시간이다. 틈틈이 숨을 돌려야 긴 시간을 버텨낼 수 있다. 어선 치고는 이 우리 작업이 작은 동물 작업이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좀 피곤하지. 시간이요. 집에서 많이 걱정하시겠어요. 가도 지금 건강 유의고 내리면 걱정을 많이 하지. 이 사람들이. 나는 뭐 부모가 자식을 내보내도 그렇고 부모가 나비를 걱정 안 하고 있나. 말할 문제는 양식 굉장히. 다시 가판 위에서 맞은 아침. 새날이 밝았건만 파도는 좀채 거친 숨을 가라앉히지 않는다. 다행이라면 밧줄이 끊기는 사고가 없다는 것. 선원들은 모두 무사히 작업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다. 일이 아니지. 바람이 색이 불 때는 위험하게 위험하고. 근데 이렇게 파도 치는데도 작업을 하세요? 이거 1년 바라면 뭐 작업을 바로 하지. 이 정도면 못한 거예요? 이거 바람이 제일 잘 부니까. 숱한 세월 동안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들에게 바다는 운명의 또 다른 이름이다. 어느 순간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장어들. 거친 파도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으며 기다린 결과다. 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힘들어도 또 기운이 나시겠어요? 기분 좋지. 당연히 좋지. 그래요? 힘든 줄도 모르겠고. 작업의 막바지. 기분 좋은 장어 소식에 선원들은 다시 힘이 불끈 솟는다. 장어를 토해낸 빈 통발은 다음 작업을 위해서 잠시 휴식에 들어간다. 통발 또한 그때그때 정리해 두어야 이어지는 작업이 순조롭다. 한편 수조하는 장어가 풍년이다. 높은 파도를 뚫고 잡아올린 수확이라 더 귀한 장어. 힘겨운 노동의 마무리를 뜻깊게 만들어준 고마운 장어다.
풍성한 장어 덕분에 마무리 청소도 고달프지 않다. 축축한 작업복에서 해방되는 순간 맛있는 밥상이 선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밥 냄새로 채워지는 선실.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 이 작은 고기 방금 잡아가지고 이제 반찬하는. 아 그래요? 내장가 최고입니다. 수육이요? 이제 장어 수육에 장어 탕까지 선원들도 간만에 호사를 누려본다. 밥이 다들 상당히 많으시네요. 이리 안 먹고 됩니까? 하루에 밥 두 끼 몇 먹는데 시간을 노동을 하는데 지금. 밥 두 끼 먹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어야 힘을 쓰지요. 힘든 노동과 풍어의 기쁨. 선원들에겐 최고의 반찬이다. 오늘 잡아놓은 게 하기 맛있네. 와사비 안 있지? 마지막 부위를 딱 땡겨야 될까 이게. 싱싱한 장어를 맛볼 수 있다는 건 선원들이 갖는 최고의 특권이다. 토막 내놓고 잠 4시간 반 자고 해가지고 하고 나면 이제 한 2시간씩 자도 어장 또 뿌려야 되니까 됐다.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는 거예요?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하루에요? 예. 24시간에 이제. 몇 시간 후 또다시 이어질 작업.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즐기고 싶다. 그런데 그 사이 파도가 더 높아졌다. 이대로 항해를 해도 괜찮은 걸까? 선원들의 휴식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선장. 한동안 바다를 살핀 후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여기 바람이 많이 부탁했어. 어디 뭐 통영항을 바뀐가? 아니 맞습니다. 아 바람이 많이 분다. 밤에 이제 바람이 파도가 많이 높아지긴 하니까. 결국 무트로 다시 뱃머리를 돌렸다. 며칠 만에 다시 만나는 통영항.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구로 돌아와야 하는 선원들은 아쉽기만 하다. 과연 어획량은 얼마나 될까? 비교적 짧은 기간을 감안하면 그리 적지 않은 양. 학천우 속에서 거둔 수확이기에 더 값지다. 한 700kg, 800kg. 그래도 집에 와서 기분은 좋지. 고기 등가하고. 예상치 못한 채 서둘러 돌아온 육지가 조금은 낯선 선원들. 이제 가서 씻고 밥 먹고 이제 가서 한숨 자야지. 그럼 또 바다에는 언제 나가세요? 내일 날이 바람이 불면 못 나가고 바람이 안 불면 내일 나갈 거고 내일 아침에 일단 상황을 보고. 상황을 보고요.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설렌다. 바다에서의 생활이 긴 선원들에겐 육지는 로망이다. 며칠 후 다시 찾은 통영항.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모여 출항 준비가 한창이다. 한 번 나가시면 며칠 정도 있다 들어오세요? 10일치, 15일치. 나갔다가 10일 뒤에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작업하고. 또다시 바다로 나서는 배. 이번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선원들이 통발 작업을 준비 중이다.
지난번 양망 과정에서 여러 번 끊어져 선원들의 속을 태웠던 밧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이거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 어장줄 세피야. 이 바다 밑에 암초 같은 거 걸리면은 줄이 달아가고 못 쓰게 되거든. 그러면 또 이거도 엮고. 빳빳한 새 밧줄에 선원들의 기대도 만선의 꿈도 하나씩 매달릴 것이다. 오늘은 좀 어떨까요? 좀 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바람도 좀 어저께 불었고 나도 좋아지고 조금 나왔어요. 조업 준비가 끝나고 곧바로 시작된 투망 작업. 며칠의 휴식기가 있었지만 여전히 손발이 척척 맞는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한다. 싱싱한 멸치를 따라 장어의 행렬이 이어지길 기대하는 마음. 통발 속엔 선원들의 기대도 함께 담긴다. 한 올 넘어가고 이러면 좀 힘든데 다녀오고 하는 오늘 첫날이 돼가지고 힘들고 하는 거. 몇 시간 뒤 오늘도 어김없이 선원들은 통발을 걷어올린다. 이번엔 짐작이 맞았다. 펄떡이는 장어가 끊임없이 통발을 튀쳐나온다. Seconds, hours, so many days. You know what you want, but how long can you wait? Every moment lasts forever. When you feel you lost your way, what if my chances were already gone? I started believing that I could be wrong, but you gave me one good reason to fight and never walk away.